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4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골드가 아니고 실버 메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사람들한테 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워드, 이거를 제가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실버 어워즈를 받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골드 어워즈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팩트라기보다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8월 9일입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그대로 지명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가 8월 26일 날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청문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8월 26일 청문회는 저는 무산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8월 9일 지명을 해서 한 3, 4일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은 그냥 의혹의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팩트를 수반한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신문 방송에서, 사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검사장 출신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 거의 구속감인데 나 같으면 구속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어차피 아마 연기되거나 무산이 됐을 거고, 그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8월 27일 날 전방위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없었다는 걸 제가 가정을 했었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마 민주당은 국민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기자간담회를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밀어붙였겠죠. 그런데 그랬을 경우 한국당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계속해서 청문회를 반대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여기까지도 지난 9월 초까지 상황, 9월 6일 청문회를 했었죠. 그때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마 청문회까지는 또 했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이것저것 드러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여기까지도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9월 9일 고민하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9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나서 조국 후보자가 이 여러 가지 의혹이 참 부당합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호소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바로 9월 9일 임명을 했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아마 이 당시의 여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아이고 임명하면 끝나는 거지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에서 보도하는 의혹 제기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의혹의 단계를 넘어서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TV조선이나 뭐 이런 곳에 나가서 이거는 의혹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인사청문회 이전에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8월 27일 이전에도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얘기했는데 실제 8월 27일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더군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돼서 9월 9일 임명하고 난 이후에도 제가 보건대는 한겨레 신문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이른바 발행 부수가 많은 그런 신문들에서는 아마 의혹 보도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럼 그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자, 우선 지금 그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차장, 이 사람은 아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고 검찰에서 수사 착수를 안 했으면 지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양대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방배동 자택 PC를 뭐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든지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약점이죠. 그런 부분은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우리가 사실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물이죠. 김경록 씨의 증언이 없었다면 그만큼 김경록 씨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전적으로 검찰에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김경록 씨가 증언을 한 것이지, 만약 검찰의 압박이 없었다면 제가 보기에 김경록 씨는 증언을 안 하고 그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어떤 집사형 PB로서의 역할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현직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부인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오랜 관계가 있어서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 괌에 놀러 갔을 때 따라가서 운전까지 해줬던 사람인데 검찰이 압박하지 않았으면 그걸 다 줄줄줄 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고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김경록 씨의 증언은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9월 6일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죠.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안 했더라도 아마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그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그 전에 이미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봐서는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서 도저히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점으로 미루어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계속해서 총장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뭐 그 인사청문회 전도 그랬고, 그 다음에 9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씨가 임명된 이후에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일관되게 그게 위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얘기하는 여러 증언들은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와 무관하게 계속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의혹은 계속 증폭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인데 총장이 발행 안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해소가 안 되면서 조국 당시로서는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고 언론의 의혹 제기도 계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웅동학원 관련 의혹인데 이거는 사실은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웅동학원 의혹은 아마도 이건 과거에 이르고 여러 가지 문서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의혹 제기도 계속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웅동학원 관련해서 위장이혼 의혹 있죠.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위장이혼. 그 다음에 그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의 전 부인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위장이혼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과 그 조국 전 법무장관 모친이 거래한 그 수상한 거래,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그 다음에 그 해운대 그 원래 자택, 거기서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과 그 전 부인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이혼했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 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해서 나왔고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하기가 굉장히 버거웠을 것이다. 계속 방어하는 입장에 취했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팩트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웅동학원과 관련한 의혹도 계속됐을 것이고, 이 부분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뭐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웅동학원이나 또는 경남교육청 같은 데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폭로를 한다면 이 웅동학원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을 겁니다. 설명도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지속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증명서 부분이죠.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단국대 의과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거, 2주간 인턴하고, 이 부분도 의혹 제기로서 계속 지속이 됐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의혹은 굉장히 치명적인 의혹으로 계속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키스트의 허위 인턴 증명서 뭐 이틀간 하고 뭐 15일치 인턴 증명서를 끊어줬는데 그 인턴 교수가 끊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 끊어준 겁니다. 이 허위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혹이 지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주대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런 의혹들은 전부 다 실질적인 의혹으로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기됐을 것이고 조국 당시 현직 장관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자,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인데 참여연대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 아시죠? 이분이 이제 8월 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나니까 본인하고, 이 사람 회계사입니다. 본인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박사, 경제학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경제금융센터장인가 뭐 이런 그 직위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이 의혹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사모펀드 의혹의 본질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한 결과 이거는 권력형 비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 근거 자료가 뭐냐면 각종 증권시장의 공시자료, 그 다음에 뭐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분석했다는 거거든요. 그 자료들은 이 김경률 씨만 입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당도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간이 있었다면 김경률 씨뿐 아니고 한국당도 그런 것들을 다 입수해서 아마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걸 분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한국당에 의해서도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한 의혹 제기, 이게 권력형 비리다 하는 의혹 제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당연히 특검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요구하면 이 특검 공세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것이고, 물론 특검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는 뭐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제가 보건대는 아마 한국당의 전투력 정도 가지고서는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론이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동양대 웅동학원 인턴 증명서 이 부분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궁극적으로는 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까지도 아마 특검에 동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여튼 이거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호재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긍정적 기대 뭐 이런 걸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이 그 지금 윤석열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한 한국당으로서는 이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당으로서 결정적인 이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잘 아시지만 한국당이 조국 전 장관이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뭐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잘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상 주고 표창장 주고 뭐 상품권 50만 원 넣어서 주고 이렇게 자축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이 있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샴페인을 터뜨릴 때냐? 이런 문매를 맞았는데 아마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면 이런 자축 파티 당연히 못했겠죠. 그러면서 이 조국 사태는 훨씬 더 오래 갔을 것입니다. 다만 강도는 지금보다 좀 떨어졌겠지만 오래 갔을 것이고 연말이 뭡니까?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한국당의 공세의 그 표적이 조국으로 쏠렸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당은 아마 긴장을 늦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창장하고 뭐 샴페인 터뜨리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외부의 적, 조국이라는 외부의 적, 그리고 이 조국을 감싸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상대로 끊임없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투쟁 전선에 돌입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건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한 자산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또다시 과거의 웰빙 기질이 나타나서 뭐 무슨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한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표창장 뭐 자축 뭐 이런 거 없었을 것이고, 물론 영입 파동은 뭐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영입 파동도 결국은 이 조국 사태가 거의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해일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권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전선이 형성돼 있다면 저런 식의 정무적 판단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미 상당히 해일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 조국 전 장관 지명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이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이 한국당의 정신무장을 해제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가 결국 득이 아니라 독이 됐다.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팩트에 입각한 분석이 아니고 그동안에 나온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당으로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됐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황교안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의 정무적 판단을 도왔던 참모들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생각으로는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걸 황교안 대표가 알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안다는 것도 또 대단한 정무감각입니다. 그 정무감각을 본인이 발휘하지 못하면 본인과 생각이 다른 제3자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그러면 어떤 해법이 나오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 뭐 등에서 총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했던데 등에서 총질 안 해도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